옛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서 뭐 안산으로 전보를 내야 되는데 안성으로 전보를 낸다든지. 네, 교감에게 있어서 11월 달과 12월 달은 인사 업무의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각 학교에서 이제 그 청간 전보, 우리가 흔히 이제 관내 전보라고 하는데, 관내 전보를 하실 분과 일반적으로 관내 내신을 내실 분들, 그리고 학교 유예 등으로 학교에 남아 계실 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파악을 끝내놓고 실무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달입니다. 네, 앞선 제 영상에서 전보와 관련된 거는 말씀드렸으니 거기에 대한 내용보다 이번에는 인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학교를 유예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학교에 이제 공적이 있다든지 학교에 기여한 것이 많은지 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유예자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이 끝나면 이제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부장을 하실 분들을 이제 좀 선발해야 되는 과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부장을 하실 분들이 충분한 학교에서는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부장을 선호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부장교사의 숫자를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학교 급에 따라서 12부장을 다 채우는 학교도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2부장이 되지 않아서 뭐 10부장을 이제 체제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이제 학급 수에 따라서, 학급에 있는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장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건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11월과 12월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인사 업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전보와 관련된 인사 실무 연수를 이제 교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대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면평가 또는 교원의 그 평정 업무, 우리 소위 말하는 금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작업과 관련해서도 인사 실무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선생님들의 그 이동이 매우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들이 하시는 업무 중에 이제 부서 간에 뭐 그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교장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들 사이에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행정실과 교무부 쪽에 뭐 일들을 서로 조정한다든지, 또는 교장의 그 업무를 보좌해서 대리해서 뭐 여러 뭐 출장을 대신 간다든지, 아니면은 학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 교내 업무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교감의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교원의 인사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교장 선생님께서 뭐 중임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또는 학교에서 공모교장제를 운영하게 된다든지, 또는 공모교장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든지 할 때도 교감 선생님들 보통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맡아서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또 매우 중요하고요. 또 교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령 여기에서 실수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감 선생님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해당되는 선생님의 어떤 그 앞으로의 그 장래에 나가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께서 청간 전보를 내셔야 되는데 미처 못 냈다든지, 관내 전보를 내야 되는데 뭐 시기를 놓쳐서 못 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주 옛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서 뭐 안산으로 전보를 내야 되는데 안성으로 전보를 낸다든지, 그런 정말 믿지 못할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들의 업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매우 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해에 이제 휴직자 처리와 그 다음에 복직자 처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 학교마다 2월 1일자로 보통 이제 선생님들 이제 발령이 이제 나게 마련인데,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 오는 선생님, 또 우리 학교에서 나가는 선생님 요 숫자들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오시는 선생님의 숫자가 다 파악이 되고, 또 이제 휴직을 하시는 분들 또는 정원의 선생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정원의 교사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또 채용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기간제 교사를 한 명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가 또 매우 까다롭고 정해진 그 절차를 준수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중요 감사에서 이제 살펴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관 선생님들이 여기에 매우 이제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11월 달과 12월 이때 이제 교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들이 또 많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그 활동에 있어서 성과 보고회, 뭐 수업 공개 이런 것들도 많이 열리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오는 메시지나 공문들을 통해서 교감 선생님들이 그런 행사에 좀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독려해서 참여는 하고 싶은데 본인의 그 학교에서의 각종 업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밀리게 되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에 따라서 뭐 전부하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다든지 휴직자가 별로 없다든지 뭐 업무 부장이나 이런 숫자들이 그렇게 고민거리가 없다든지 그러면 조금 한가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 해에 때에 따라서 학교마다 살짝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약간의 그 좀 교감으로서 약간 좀 학교에서 좀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여부는 결국은 그 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은 그 선생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병가나 병휴직 등을 이제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각종 또 시간 강사라든지 보결 수업 관련해서라든지 업무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결국은 교감 선생님들께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교감의 그 인사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인사 업무라는 것이 그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보면은 그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숙지하면서 거기에 있는 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그 거기에 예시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들이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청에 있는 인사 담당 장학사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로 이제 상의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은 선생님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어디 아프신 분 없고, 또 그 학교장님도 너무 이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 이러다가 이제 뭐 민원이 하나 생긴다든지 학폭이 하나 터진다든지 뭐 교권보호위원회 건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교감의 일은 이제 몇 배로 더 많아지는 부분이죠. 그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건강하게 1년을 잘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벌써 11월도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12월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인사 업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처리가 될 텐데, 모든 학교들에서 별일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모든 인사 업무들이 잘 처리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